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에서 IR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그룹 CFO 천상영 부사장, 그룹 CSO 고석헌 부사장, 그룹 CRO 방동건 부사장, 신한은행 CFO 김기흥 부행장, 신한카드 CFO 최재훈 부사장, 신한투자증권 CFO 이희동 상무,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4년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Q&A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천상영 부사장의 경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실적 설명에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신한투자증권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공시 내용 그리고 지난주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회장의 서신을 통해서 공유드린 바와 같이 상장지수 펀드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지 운용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LP 해지와 무관한 코스피 200 선물 거래를 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건으로 인해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손실 규모는 1,357억 원이며 이후 추가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 외에도 운영 리스크 RWA 증가 영향까지 포함해서 본건으로 인한 그룹 CET1 비율 영향은 마이너스 6bp 수준입니다.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룹 이사회 및 경영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주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행 상황을 공유드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감독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있고 지주사와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와 단단한 내부 통제가 업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원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고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당사가 소통해온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24년 3분기 당사는 부동산 PF 등 대손 비용 관련 일회성 요인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비이자 부문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13.1% 감소한 1조 2,38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자이익은 상반기부터 이어진 은행의 대출 자산 성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ALM을 통해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비이자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과 함께 해외 대체 투자와 관련해 보수적으로 인식한 평가 손상 등으로 전 분기 대비 25.6% 감소하였습니다. 판관비는 감가상각비 등의 영향에도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었으며 그룹 3분기 누적 CIR은 잘 관리된 판관비와 함께 경기 차감 전 영업이익의 증가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개선된 37.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룹의 3분기 누적 대손 비용률은 부동산 PF 및 자산 신탁과 관련하여 전 분기에 인식한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로 상반기 대비 4bp 하락한 44bp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비율과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24년 9월 말 CET1 비율은 13.13%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이사회를 통해 540원의 3분기 주당 배당금과 함께 2025년분을 포함하여 총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사주와 관련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말씀드렸던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 정책 추진을 위해 2024년 4분기 2,500억 원에 이어 2025년 초 1,500억 원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연중 공백기 없는 자사주 정책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2025년 1분기 자사주 취득 소각금액은 분기 주당 배당금과 함께 내년 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튼튼한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자본 관련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자본 비율을 관리하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약속드린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그룹의 주요 이익 지표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 3분기 그룹의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은행 원화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리부 자산 성장의 효과로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한 2조 8,55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은행의 원화대출은 분기 중 3.5%, 연간 10.2% 성장하며 이자이익 성장세를 견인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구입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금성 대출이 증가하며 분기 중 6.3% 성장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분기 중 1.4% 성장하며 상반기 중 이어진 성장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그룹 RWA 한도를 감안하여 성장을 최소화하고 수익성 제고와 자산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분기 중 은행 NIM은 시장금리 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민한 ALM 전략 실행을 통해 전 분기 대비 4bp 하락한 1.5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자부 자산 수익률은 대출 채권 수익률의 하락을 유가증권의 전략적인 운용 등을 통해 만회함으로써 5bp 하락하는 수준에서 방어했습니다. 부채 비용률의 경우 4분기 중 예상되는 조달 시장 경쟁에 대응, 장기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은행채를 조달하며 전 분기 대비 1bp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한 금리 정책과 효과적인 ALM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룹 비자이익은 유가증권 파생 관련 이익의 부진으로 전 분기 대비 25.6% 감소한 8,278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유가증권 파생 관련 이익은 신한투자증권의 파생 상품 거래 손실 1,357억 원과 해외 대출 투자 관련 선제적으로 인식한 평가 손상 712억 원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47.1%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이익은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한 IB 부문 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수익이 부진하며 전 분기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판관비는 전 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는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그룹 CIR은 경비 차감 전 영업이익이 4.2%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44bp를 기록한 그룹 대손 비용률은 전 분기에 있었던 부동산 PF와 자산 신탁 관련 추가 충당금 영향의 소멸과 자산 성장 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 대비 4bp 개선되었으나 추가 충당금 영향 등을 제외한 경상적인 누적 대손 비용률은 6월 말과 유사한 32bp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주도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세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경상적인 대손 비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룹 자산 건전성 지표는 효과적인 건전성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분기 5bp 개선된 이후 횡보하고 있으며 카드 연체율은 전 분기에 이어 추가 개선되었으나 연체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카드 2개월 연체 전이율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 건전성 안정화 추세는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한 인위적인 관리에 힘입은 바가 크고 최근 기준금리가 한 번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건전성이 추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룹사별 당기순이익과 부동산 PF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년 3분기 말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 분기 대비 7bp 개선된 13.13%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의 대출 자산 성장 등으로 위험 가중 자산이 4.1조 원 증가했지만 환율 하락 영향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보통주 자본이 전 분기 대비 1.8% 증가한 영향입니다. 4분기에도 자산 성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기반으로 CET1 비율을 13% 이상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당사의 디지털 및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7월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를 통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6가지 핵심 지표에 대한 3분기까지의 이행 결과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기입니다만 앞으로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재고계획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여 그 결과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연간 실적 발표 시점에 금년에 발표한 기업가치 재고계획의 실행 결과 리뷰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문 질문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마친 후 국문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은 HSBC 증권 원재용 전무님 질문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실적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율인데, 그 저희가 이제 2027년까지 50%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발표하신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걸 역산해 보면은 올해는 작년 36%에서 38%로 이제 2%포인트 이제 올라간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럼 2027년 50%까지 가려면 올해는 2%포인트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매년 4%포인트씩 올라가야 할 것 같거든요. 기준적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 뭐 저는 당연히 신한지주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2%포인트 오른 거에서 앞으로 4%포인트씩 이렇게 매년 올라가는 걸 저희가 좀 예상하려면 어떤 트리거가 좀 어떤 거를 봐야 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T1 성장세라든지 아니면 이익 성장세라든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IM 전망입니다. 예, 지금 금리 빠지면서 이제 NIM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4, 4분기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재용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주환원율 관련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 NIM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은행 CFO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주주환원율, 특히 주식 소각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2027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원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도 단계적인 상향 그림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식 소각 계획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올해 7천억을 했고 그다음에 27년까지 이제 저희가 약속드린 주주 환원율과 또 자사주 소각을 저희들이 지금 4억 5천만 주까지 27년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식 소각을 포함해서 주주 환원이 될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그 4천억에서 원래 2,500억에서 내년 1, 2월 1,500억을 포함시킨 부분도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지금보다 더 확대된 주주환원 규모를 가져가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주식 소각, 매입 소각 금액이 커지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중으로 퍼뜨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분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트리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막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그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전을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실행 수준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CET1 비율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계속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13%를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환원은 현재 어떤 이익 성장률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한은행 CFO 김기흥 부행장입니다. 저희가 3분기 그 NIM은 전체적으로 시장금리 하락 추세하고 기준금리나 효과가 반영되면서 직전 분기 대비 4bp 하락한 1.56%였습니다. 4분기에도 금리나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NIM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조달 비용 관리 등을 강화해서 그 NIM 관리를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NIM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 물어보셨는데, 내년도에도 여전히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LCR 규제 대응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NIM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을 자본 수익성 중심의 자산 성장, 그리고 또 건전성 관리라든지 조달 비용 관리 등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질문 대기 중이신 분이 안 계십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김도화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혹시 내년도 타겟으로 하셔서 대출 성장에 대한 목표치와 더불어서 RWA 그로스를 어느 정도로 가정하고 계신지, 혹시 RORWA에 대한 설정치도 있으시면 같이 말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그 타겟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한 타겟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드리면서 했던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그리고 자본 효율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저희 기업가치 재고 계획 목표에 맞춰서 ROC 목표를 이제 그룹사와 함께 그룹사들까지 내재화시키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자산 성장률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준은 지금 물론 경영 계획을 작성 중입니다만 RWA 기준으로 해서 5% 정도 수준을 일단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거기 연결되는 대출 자산 성장률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RORWA보다는 보다 직관적인 ROC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C 타겟을 13%로 관리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RORWA 목표가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RORWA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한번 공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정준섭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은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하신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향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처음에 속도감 있게 가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이제 향후에 계속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만약에 현 주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유지되면은 2027년이 되기 전에 이제 목표하신 이제 자사주 이제 주식수 이제 절반 목표가 조기 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이 목적지가 혹시 뭐 PBR 1배가 이제 우선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주식수 감축이 먼저 우선 목표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우리 이제 향후에 충당금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겟하고 있는 목표치가 27년까지 4억 5천만 주 레벨로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주 환원율에 대한 타겟도 그렇지만 직접적인 주식수 감축에 대한 목표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2027년까지 주식수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속도를 계속해서 올려가겠다라는 게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가치 제고에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배 미만 한 0.8배 수준까지는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진척 상황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사주를 통한 주식수 소각을 우위에 놓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속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상향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손익 수준이라든지 CET1 레벨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씩 달리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충당금 전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저희가 CCR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44bp이고 경상 CCR이 32bp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6월 달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 연말까지 생각하는 대손 비용률은 아마 45bp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방향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건전성 상황이 좋아지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내년 초 올 연말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보수적인 기준에서 충당을 많이 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인 충당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올 연말 기준으로 한 45bp 전후에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직 대기자가 없으십니다. 잠시만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는 PF 익스포저가 좀 줄고 있고 이제 충당금이 줄었다는 커멘트를 보고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말 갈수록 좀 그 PF 시장의 이제 구조 조정이 규제 당국이랑 같이 해서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뭐 내년 뭐 충당금 부담이랄지 뭐 자산 신탁 관련된 부담이랄지 어느 정도를 예상하면 될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부 은행에서는 좀 환입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구조조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컬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PF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건지, 저희 계열사에는 어떤 충당금이랄지, 뭐 그 환입이랄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완전히 좀 해소되는 국면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야로 박능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이제 인하 기조로 돌아서서 시장에서는 PF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주도하에 PF 정상화 방안이 이행되고 있고 또 아마 내년 초까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뭐 사업장 가격 조정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좀 여리한 조건으로 취급한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부실 내지는 손실 규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지금 현재 좀 잠깐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PF 한 9.4조 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여신에서 한 2.2%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감독당국에서 매 분기별로 지금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성 평가를 했고요. 그 사업성 평가한 결과를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유의와 업종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내지는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한 5,100억 정도가 재구조화 내지는 정리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부 좀 정리가 된 상황이고 3분기에도 역시 전수조사 지금 한 상황에서 감독 당국에 조만간 관리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재구조화 대상은 4,4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충당금은 저희가 한 30% 이상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PF에서 큰 손실이 날 것이라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초기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지금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도 있고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RO께서 부동산 시장 쪽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규모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충당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캐피탈이라든지 자산 신탁, 저희 부동산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저희 계열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6월 말에 일괄해서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지금 3분기에도 경상적으로 조금 악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들을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는 또 상매각이나 리파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매각이 되면서 환입이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올 연말이 지나가고 하면 아마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충당금에 대해서는 저희 상반기 쌓은 만큼 거액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경상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 펀더멘탈이나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한 자산 신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 신탁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이 책준형 신탁이죠. 그 책준형이 보면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22년도 상반기까지가 거의 수주의 피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 신탁들이 영위하는 사업장이 대체로 좀 대형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본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책준형 신탁의 사업장이 가장 피크가 되는 시점이 지금 24년 하반기가 개정대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좀 피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 하반기부터는 조심스럽게 개정대 잔액도 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투입된 개정대 잔액에 대한 어떤 손실이 조금 더 커지면서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와 같은 거액의 충당금이 들어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경상적으로
분기별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실 흡수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대기자 계십니다. CT증권의 이미선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티증권 이미선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RWA가 물론 대외 변수가 많이 작용은 하다마는 혹시 향후 RWA 예측 가능성 혹은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RWA 관련 데이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데이터를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칼라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적인 성장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RWA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RWA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도 뿌려주겠지만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RWA를 조금 더 정교하게 지금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그 관련된 RWA에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 더 공유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히 잘 몰라서요. 만약에 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RO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아로 박문고입니다. 저희 그 3분기 기준으로 우선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총 RWA 337조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한 4.1조 늘어났는데, 우선 신용 RWA에서는 그 은행의 자산 성장, 카드 자산 성장, 그런데 이번에 환율 효과가 좀 커서 신용 쪽에서는 거의 안 늘어났고요. 운영 리스크 쪽에서 한 1.7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관련해서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ELS 신규 발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조 원 정도 RWA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CFO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RWA 버짓 제도를 좀 강화하고요. 또 데이터의 그 정합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갖고 또 시뮬레이션 기능도 분석 기능을 좀 강화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RWA 기반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RWA 관련된 세부 데이터는 저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서 공시하는 경영공시 자료에도 충분히 공시가 되어 있고, 그 외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IR팀과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대기자 계십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입니다. 저는 자산 성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3분기에 저희가 주담대 성장이 타행 대비로도 다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금융당국 코멘트 보면 이제 올해 좀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인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에 좀 다소간 가계대출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이제 주담대 성장률이 또 올해 대비 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자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부분 내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처럼 기업 대출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은행 쪽에서는 뭐 ROC가 높은 뭐 특정 자회사 쪽으로 좀 자산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이런 자원 배분 또는 자산 성장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은행 대출 쪽 관련해서 은행 CFO께서 말씀하시고요. 나머지 내년도 이제 자원 배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은행의 자산 성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이제 그 상반기에 그 조기 자산 성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고 하반기에는 이제 내실 성장으로 관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가계대출 관련한 초과 수요가 좀 일부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이제 4분기에 저희 그 목표 범위 내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으로는 가계대출 목표 수준 안에서 성장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성장 규모는 저희가 이제 그 올해도 그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성장 규모는 올해와 뭐 비슷한 수준이나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같은 성장보다는 지금 CFO께서 계속 말씀 주셨듯이 RW 기반의 자본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은행에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 성장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확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경영계획,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걸 위해서 그룹사들하고 지주사 간에 계속해서 이제 긴밀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각 사업 영역별로 해서 ROC 수준을 진단해보고 향후의 포텐셜이라든가 향후의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보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 내년도 RWA 성장이 5% 정도라고 하면 아마 올해 같은 큰 성장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은 리스크 웨이트가 낮기 때문에 뭐 성장에 있어서 가계대출이 그렇게 낮게 간다고 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성장 여력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철저하게 ROC나 어떤 RORW의 관점의 수익성을 보고 그것들을 계속 자원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고민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경영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대기하시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잠시만 질문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기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증권의 박신영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골드만삭스 박신영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분기에 공유해 주신 타겟 ROE가 10%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비은행이라든지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성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어떤 방향 아니면은 세부 계획 같은 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ROE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서두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뭐 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율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어렵게 고민하는 부분이 정말 ROE입니다. ROE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하냐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첫 출발은 지금과 같은 양적 성장 중심이 아니라 질적 성장, 자본 효율성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질적 성장에 대한 목표 수립, 평가, 자원 배분이 온라인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또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룹 전체적인 ROE와 자회사 ROC를 온라인 시켜서 내재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것들을 보다 강화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영역별로 보면 은행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특히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워낙 좀 부진했고 여러 가지 충당금 부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룹사별로 본다고 하면 아마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게 조금은 급선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의 사고처럼 그에 앞서서 내부 통제 개선이 무조건 전제가 돼야겠지만 어쨌든 비은행 쪽, 특히 자본시장 쪽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역별로 본다고 하면 RWA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글로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IB하고 접목된 WM, 자산운용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원 배분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세팅이 되고 내년 계획이 나오면 내년 초에 저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때 ROE 개선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질문 대기 중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만 대기가 있으신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CT증권의 이미선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의 혹시 CET1 비율의 환율 민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CET1 비율의 그 환율 민감도는 10원당 0.8bp입니다. 그리고 손익 기준으로는 80억 원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약 한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